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성공했어요. 오늘 특히나 시장 변동성이 많았거든요. 어떠한 이야기들로 시장이 반응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침에 원전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대형 재료가 나오긴 했어요. SMR 수주가 시작이 돼서 물론 뭐 2030년까지 공급이긴 한데 어쨌든 SMR 르네상스 왔다. 뭐 SMR 얘기하면은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요거 호재로 돼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에너토크가 상한가를 직행했고요. 그 외에 뭐 한신기계부터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G2파워, BHI 등등 우리 기술까지 초고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입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지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요것도 이제 본계약 체결 전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개별주 중에서는 원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이 갑자기 오후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강세를 보일 때 원전이 바로 힘이 빠지더랍니다. 그리고 수소주도 마찬가지고 뭐 태양광도 그렇고 오후장 들어서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 종합지수와 관련된 주도주의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바로 개별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러면서 화장품주를 필두로 뭐 AI, 로봇, 중국 소비주 메타버스도 움직여봤고 태양광 풍력도 움직이고 수도도 한 이틀 움직여보고 오늘도 나름 좋은 시세 보였죠. FOFC 해가지고 이 재료는 너무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순환매 속에서 한번 개별주로서 모멘텀을 받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전이 한번 쭉 뽑아준 거죠. 전력 관련주가 아침에 강세를 보였다가 애초에 먼저 슬슬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갑자기 원전이 올라가는데 전력 관련주가 왜 힘이 빠지지? 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이게 전력 관련주의 약세를 나타낸 거였구나. 그래서 전력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원전 관련주가 따라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인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랍니다. 하여튼 그 이외에 로봇주도 살짝 움직였는데 뭐 그 일면에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 뭐 이런 뉴스도 있어서 로봇주도 살짝 움직여봤고 관련주들 그리고 중간에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죠. 리창 중국 총리 면담 오전에는 한중 FTA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2단계까지 갔다. 그리고 뭐 오늘 뉴스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우리 시장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니케이도 아침 약세에 비해서는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는 모건 스탠리의 연준 9월까지 물가 둔화 확신할 것. 연내 3회 이상. 근데 3회는 제가 보기 너무 거친 것 같고 한 2회 정도는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하는 것은 상당히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고 6개월 평균의 이율이 3%, 2.7%, 연말에는 2%, 인플레가 잡혀간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거 후반부 물가에 반영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원준이 9월달에 25bp에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 이라는 전망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내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요인들도 사실 우리 증시를 약간 머뭇머뭇거리게 만들었거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뜻을 내보였다가 개인적인 희망 이런 식으로 또 후퇴를 했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마당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수습에 나선 모습이고 빨라도 1월 정도에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이벤트를 보면은 오늘 월요일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빠지니까 아마 내일도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좋은 모습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까지도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오늘은 후반부에 갑자기 강세를 보여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일단 시총이 높은 종목도 순서대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였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2차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흐름까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빠져나간 뭉칫돈이 한국에 몰린다. 외국인의 돌변. 사실 외국인은 돌변한 게 아니라 꾸준히 의리응시를 모았다가 이런 구간이 있는데 나중에 증시가 막 올라가지고 한 3,500p 가면은 야 이때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위에 가서 보면 내가 이때 왜 그렇게 불안해했지? 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거. 그러면서 개인들은 2조 1천억 정도 한국 증시에서
연초 이후에 24년 이탈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계 자금, 특히 미국의 자금은 이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럼 막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미 지금이라도 붙으면 늦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 주식은 간다,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2분기에도 살짝 저는 이게 진짜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3분기에도 진짜 성장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고성장을 할 수 있을까? 성장의 각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로 넘어가는 게 조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매도 금액보다 매수 금액이 큰 거는 개인과 기관의 순 매수액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예를 들어서 한 8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기관은 달라요. 기관은 미국 주식도 샀지만 국내 주식도 나름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24년 들어서. 그래서 기관을 욕할 건 아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열심히 사고 있는데 개인이 정말 매도를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 증시 열렸을 때 선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우리 증시도 막 내려치고 있는데도 금요일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이번 주에는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효과가 아침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우리 시장을 아침에 지지를 받아줬고 또 오후에는 좋은 시세를 외국인이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월 말이 되기도 했고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5월 16일, 이게 바로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면서 언제고 우리 시장이 출발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오늘 출발의 첫 탄을 한번 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얘기 조금 들어봤으니까 보신 분들은 또 참고가 잘 됐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열심히 지금 매수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누적인데 지난 11월부터 거의 시장이 빠지던 시장이 흔들리던 뭐하던 외국인은 열심히 우리 시장을 매수했더라. 그래서 거의 지금 뭐 30조 가까이 순매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눈치 못 채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출발 직전에 엄청나게 대놓고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투심은 이미 꺾여 있는 상태다. 개인은 지금 열심히 25조가량을 연말부터 팔아 제끼고 있죠. 아까 1월달 24년의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5조 잡히거든요. 아까 전에 미국 주식으로 간 자금 이런 것만 비교했더니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떠나고 있는 건 맞더라.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연준이 중요한 게 보는 PCE 지표. 근데 베이지북은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의사록에서 할 말 다 나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PCE 지표가 상당히 증시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가를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진다, 그리고 AI 기술주가 잘 버텨준다, 그런다고 하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다시 오늘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감 있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도 국내 증시가 제일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K 증시 특성이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도망갑니다. 개인들 못 보게 도망가는 게 특징이라서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상단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우리 국내 주식이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따라가서 여기 이렇게 넘어서요. 그 이제 아니 같은 위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증시로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폭락하나 뭐 같이 미국도 맞고 우리도 맞겠죠. 미국도 이렇게 맞고 우리도 이렇게 같이 맞으면 이때는 국내 증시 그지 같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 국내 증시 올라온 다음에 붙으니까. 이런 순서에 꼬임이 생기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 EPS 상당히 좋다고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이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24년의 K증시의 EPS가 2분기에 회복을 시도하고 3분기에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가거든요. 골드만이라든가 정부의 발표치를 봤을 때 연초에는 2.1%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중반기 오니까 야 우리 괜찮은데? 2.5% 경제성장 상향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컨센서스를 잡아놓은 것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스마트머니, 외국인의 자금이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못 가지만 외국인의 매집은 지속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증시를 어느 순간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밑바닥을 깔아주는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힘을 어떻게 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봤고, 오늘 중요한 멘트는 이거예요. 2분기 실적이 점점 가시화가 되는 구간이 이제 다다릅니다. 4, 5월달이 2분기잖아요. 그 6월달 한 달 남았는데 6월달에 접어들면 2분기에 이제 얼마 벌 거예요 하고 가이던스가 나와요. 7월달이 되면 2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됩니다. 가시화가 되면서 3분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뭐죠? 선반영한다. 이미 지금도 너무 후행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어느 순간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 안에 이미 있다.
안에라는 걸 강조했죠. 지금 이미 가고 있는 시장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이런 거니까요, 원래. 여기서 요거 빠지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출발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의 시세가 정말 많이 눌려있지만 개별주의 순환매도 거의 피날레를 찍었다. 애초에 수소든 뭐 화장품 관련주든 AI든 제가 얘기 드린 게 이제 피날레를 찍은 것 같다고, 특히 화장품에서도 피날레가 나와서 개인들 간에 치고받는 그런 수급 정도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서 주도업종의 랠리를 기대해 보기 좋은 시기로 다다르고 있다. 지금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도업종을 갖고 있다면 이걸 갑자기 조금 늘렸다고 개별주로 갈아탄다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다, 완전히. 그리고 내일은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아침 브리핑 콘텐츠 둘 다 없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아마 내일도 시장 괜찮을 걸로 보이니까 수요일쯤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될까?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3박자에 맞춰가지고 우리 증시 올리려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전자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대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 와 이렇게까지 빼나 이랬어요. 2.5%까지 쭉 밀었거든요. 아침에 보면은 진짜 와 이렇게 밀었다가 보합권에 약간 마이너스권에 있다 순식간에 다다닥 하고 땡겼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하이닉스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뭐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뭔가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있고 SK 하이닉스에는 반사적으로 악재가 있겠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HBM의 공급 부족분을 이제 삼성전자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HBM 검사 테스트를 못 넘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빡 눌리고 SK하이닉스가 빡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네? 야 진짜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게 공급해주면은 삼성전자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뭐 수율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나중에 잡아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야 삼성전자 파이까지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그런 시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5%까지 상승했다가 눌림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실적의 갈림이 있거든요. 분기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가파르게 어쨌든 분기 실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요 살짝 정체가 와요. 분기 실적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나름 3분기까지도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런데 4분기에도 증가는 하지만 지금처럼 드라마틱하게 성장은 못합니다. 또 연간 실적을 봤을 때 뭐 어쨌든 청주에다가 HBM 공장 증설하는 거 이거 27년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25년, 26년에는 영업이익의 증대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시세를 다 뽑아내고 이 다음 시세가 가시화 될 때까지,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도 살짝 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를 박스권에 머무는 이런 어떤 정체기를 한번 겪을 수 있다. 지금 더 갈 자리가 있긴 하지만은 뭐 밸류를 많이 받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상당히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간판을 봐서 한번 해석을 해봐드리면 아침에 역시나 두산에너가 뭐 9%대 시작했는데 8%대 밀리는 거 보서 이거 여러분 돈이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아직 뭐 체코 원전 수주라든가 재료가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라고 했는데, 에너트코 같은 것도 안 빠지고 뭐 우진 엠텍도 올라오고, 우진도 초강세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마지막에 좀 올라왔네요. HLB,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가 올라오는 흐름에 따라서 원전 쪽으로 찰실현 매물이 나오더라. 그럼 당연히 이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왔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묘했던 거는 바이오 쪽에서 일단 HLB가 강세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스코에 가는 종목들이 재료 소멸 수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리가켄바이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까지 갔어요. 물론 데이터 공개를 한 게 제가 봐도 뭐 엄청 좋은 데이터는 아니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ABL바이오도 뭐 6%까지 빠졌었고, 삼천당 제야, 오스코텍 전부 다 아스코를 가는 종목들이거든요. 아스코를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시세를 보인 하루였고, HLB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보이는데 이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HLB에게 던져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만큼 빠진 만큼 빠졌고, 어쨌든 뭐 진양곤 회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CRL은 많은 대학사들이 겪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이거 어쨌든 CMC
제조시설 보완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특히나 뭐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조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제대로 된 약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차피 성공할 것이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선제적으로 오기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던 건 4에서 5만 원인데 뭐 얘가 5에서 6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뭐 이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200일선에 걸쳐서 열심히 그래도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200일선에 딱 얹혀 있는데 과연 내일 여기를 돌파를 잘 해줄지 그것도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원래는 저도 리가캠 엄청 좋아하고요. ADC 하면 리가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이제 오리온에 넘어가면서 뭔가 한 방이 없어요. 리가캠 바이오의 시세를 미친 듯이 날려보낼, 알테오젠처럼 뭐 4배, 5배 날려보낼 그 힘이 없습니다. 새로운 무언가 나올 게 있으면 절대로 기업 안 넘겼어요. 그것까지 튀겨먹고 비싸게 지분을 넘겼겠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리가캠은 과도하게 기대감을 가지지 말자. ABL도 뭐 마찬가지로 플랫폼 바이오다 보니까 또 아스코도 가고 오늘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큰 시세를 내진 못했어요. 그러나 뭐 ABL 바이오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 3천당 제가 또 눌렸지만 뭐 죽었다라고 하긴 애매하잖아요. 그다지 제가 안 좋아하는 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로 AI 헬스케어 쪽인데, 일단은 뭐 신테카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파러사이 바이오 이런 거 제가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언제고 유중 나올 수 있습니다. 루닛, 뷰노, JLK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AI 진단 쪽 좀 보지 말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의견을 드리고 있죠. 올랐지만 이런 거 지금 뭔가 엑시트를 위한 움직임일 수 있으니까 뭐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를 두고서 드렸던 이야기들은 바이오는 바이오스러워야 된다. 근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의학, 제조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뭐 CMO라든가 원료 이런 친구들이랑 뭔가 친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바이오라면은 뭔가 혁신,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무언가 혁명 막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대감을 싣고 이래야 되는데, 얘가 하는 거는 그냥 뭐 원심 분리기 어쨌든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좋은 기계인 거 알고 얘네만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알겠는데 과연 바이오스러운가, 이거에는 상당히 저는 잘 모르겠다 메리트를.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때도 크게 흥미를 안 가졌는데 역시나 그냥 내려오네요. 또 거래량이 또 많이 없는 종목이라서 나중에 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CMO랑 뭐 CDMO 그리고 원료 의약품주 뭐 그다지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시세가 이제 뭐 크게 가기 힘들겠죠. 아마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되게 핫한데 뭐 이것도 죽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그냥 기다려 볼 만은 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네이처셀이나 뭐 강스텐바이오나 아니면 뭐 알테오젠도 오늘 힘 못 쓰고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바이오는 오늘 쉬는 날이었다. 뭐 신라진도 많이 빠졌고 ABO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가 오늘 힘을 써줬는데, 포스코 퓨처임이랑 종합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확연해집니다. 위에가 포스코 퓨처임이고요. 아래가 코스닥인데, 포스코 퓨처임은 코스피잖아요.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세를 좌지우지하니까 여기서 딱 튕기는 자리 봤더니 삼성전자도 움직이겠지만 포스코 퓨처임이 낙폭과대에 따른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더라. 이때부터 8% 땡긴 거거든요. 이 대형주가. 그리고 코스닥도 열심히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이제 저가 메리트에 확실히 부각이 될 그럴 구간이고, 포스코그룹도 3일 전에 나온 얘기가 투자 규모 줄이지 않겠다, 축소하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만약 나쁜 게 아닌데, 또 주말에 막 테슬라가 어떤 쇼핑몰에 뭐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서 몇백 대씩 주차되어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델3 풀체인지 돼가지고 이제 물량을 많이 찍어서 빠바방 내보내야 되는데 그 정체, 그러니까 뭔가 병목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나갈 물량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목이 작으니까 이제 점점 뚱뚱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병으로 옮기는, 여기 옆에다 덧대는 그런 거 정도지, 이거 차례대로 다 출고되면 이거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뉴스가 약간 악성으로 나오던데, 그런 거 보고서 2020 좀 좋아지겠다 라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건 3분기에 접어들면 진짜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빨리 3분기에 대한 얘기, 이제 2분기에 뭔가 회복세, 본격적인 회복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2차전지 쪽으로.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많이 보고 있지만 바이오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바이오 올라가면 어떠냐, 2차전지 내려가면 어떠냐, 사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2차전지 들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바이오가 쉬는 날도 우리의 계좌는 이렇게 해지가 되는 거죠. 바이오는 조금 내려와도 2차전지는 올라가니까. 물론 바이오가 빠지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는 쉬고 하나는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쉬고 그리고 뭐 그 다음날은 하나 조금 내려가고 하나 크게 올라가고 이러면 계좌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고 오늘 뭐 한중 FTA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엔터, 미디어 뭐 강세 못 보였잖아요.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도 쉬었고 이제는 개별주보다는 다시 주도 업종의 강세 보일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에서는 HLB 그룹주 강세 보였고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셀 기업들 대형주 특히 대형주 움직인 거 돋보이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라던가 뭐 아니면 포스코 인터 이렇게 유통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움직임 면모가 있고 또 HBM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밸류 대비해서 퍼는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결국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엄청난 영업이익 마진까지 남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는 좋은데 좀 실 구간에 들어간 건 맞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봐드리고 반도체도 나름 오고 들어가지고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죽는다기보다는 조금 오르고 다른 2차전지나 바이오 중에서 좀 크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갈림길이 좀 생길 것 같고 종합지수도 5일선, 21선 모두 뚫어내는 흐름 그리고 오늘 시작 자체를 61선까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우리 욕하면서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말이 되냐. 미국은 목요일날 빠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얻어맞고 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자 올라가는데 우린 또 못 올라간다. 이거 진짜 억울하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그 갈증을 조금 해소해줬고 아마 요번에 여기 뚫으면 진짜 뭔가 출발하나? 이런 기대감 상당히 가져보고 싶거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6월 초니까 6월 달은 제가 증시가 좋을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가를 높이면서 기대감을 뭐 깨먹진 않고 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빠르게 200이선 한번 돌파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까지 수혜를 보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면서 하락 종목이 좀 많았는데 뭐 이거 하락 종목 많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그 코스닥 지수도 따라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물 시장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마지막에 땡기면서 개인들은 이탈했어요. 특히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순식간에 1,300억어치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도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엑시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고 아침부터 기관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까지 최소한 모레까지 수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특별히 없으면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이 효과로라도 시장이 조금 강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목금에 잠깐 숨고르기 하더라도 6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는 진짜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저는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지수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개별주들 특히 중소형주들이 하락 종목이 많은 걸 보니까 약했구나 라는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오늘은 시총 상위주의 강세가 나온 날이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을 보면은 아침에 이제 기차익은 안 튕기고 차익만 튕기는 거 보고서 야 이거 조금 불안하다 혹시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막판에 쭉쭉쭉 땡기면서 선물도 누적 8,000원까지 한번 땡겨보는 모습 보였어요. 뭔가 공룡 같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공룡 이렇게 공룡으로 이제 모양이 나와가지고 아마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콜 포지션도 강화를 했고 풋 포지션을 이제 던진 그런 티가 나는 흐름을 딱 보였다. 그래서 개인들 위축시켜놓고 이제는 진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거 계속 얘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 지표는 별다르게 반응이 없고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제일 강세 흐름 반영이 됐었다. 비트코인도 나름 9,500만 원이니까 우리 증시가 그래도 2,800포인트 이상은 빠르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유가도 안정적이고 뭐 채권 수익률은 뭐 엄청 강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안정권만 보여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약업종 보면은 200 이상 딛고 올라왔어요. HLB가 11% 올라갔는데 제약업종 이거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는 다른 제약업종은 다 죽었구나. 그래서 HLB가 뭐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엔 새로운 대장 나타나는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데 HLB가 막 그렇다고 막 미친듯이 먼저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새로운 대장 누가 될지 우리 이거 꼭 지켜보고 내 포탄에 그런 종목들이 있기를 또 그렇게 세팅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렸는데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질질질질 이러면서 여기까지 한번 오면 그때 공략한다. 그래서 요 철저하게 추세의 하단선 터치의 유무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세팅이 생겨갈 것 같다는 거 얘기해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에는 뭐 다 같이 땡겼는데 특히 반도체가 많이 셌던 게 눈에 띄고요. 코스닥의 2차전지는 뭐 엄청나게 강하진 않았어요. 보면 코스피 위주의 셀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도 코스피죠. 이런 코스피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포스코 인터, 코스피의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번에는 2차 전지도 뭐 소재주의 사이클, 장비주의 사이클이 아니라 2차 전지 업종의 사이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인 셀,
이런 쪽, 그리고 원자재, 광물 쪽 이쪽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소재, 그리고 동시에 장비 이런 쪽으로 파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그리고 테마, 이런 순서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소재와 이런 원자재 광물 사이에는 뭐 리튬 같은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이런 수요도 생기고 이럴 텐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이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랠리가 나올 때의 관점, 처음 유동성 랠리가 나올 때의 관점으로 2차전지를 바라보면은 상당히 2차전지 대응도 쉬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SKC 같은 경우도 15% 넘게 미쳐서 올라가는데, 유리기판 미국에서 자꾸 지원금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라서 SKC도 뭐 강세 보였고,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시그널이 떴었어요. 얘가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여기 레드라인과 그리고 노랑 시그널이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이미늄이 노란 시그널과 레드라인 터치하네요 막 얘기 드렸는데, 오후에 딱 보고 종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마이미늄도 아마 저가를 찍었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뽑아내면서 역시나 그래도 2차 전지가 이렇게 고개를 한번 드니까 또 투심은 금방 좋아지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고, 에코프로 BM도 이만큼이면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이 정말 미친 듯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금투가 막 잡아주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거 공매도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매도를 지금 바닥을 잡기 위해서, 바닥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도 많아졌잖아요. 액면 분할하면서 액면 분할하니까 단가가 낮아지고 거래량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기간이 어떤 컨트롤하기 좋아져서 공매도 상황을 이체는 쪽에서 이제 바닥 잡기를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공매도 재개가 되지 않잖아요. 또 공매도 재개는 물 건너갔고,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2차전지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가이던스가 이제 점점 나아질 테니까, 야, 이거 지금 공매도 상한을 좀 해야겠다. 어쨌든 손실이든 수익이든 이 공매도 상한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급이 한 방에 시총 상위 순서대로 먹혀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2차전지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게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쇼커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보는 건 공매도랑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연장이 되면서, 야, 이거 공매도 연장되면은 야, 우리 이거 리스크 관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2차전지 좋아질 텐데, 그런 쇼커버의 수급이 2차전지에도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2차전지든 바이오든 저는 이쪽을 강세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기는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PNT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누적 수주도 거의 2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시청이 1.1조예요. 아직도 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주들도 PNT를 중심으로 해서 JMS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비싸긴 하지만 좀 내려와야겠죠. JMS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품이 좀 많이 껴있습니다. 윤성 FNC라든가 CIS,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 다 괜찮고, 삼성밴더가 좋으면 필에너지도 좋을 것 같고, 삼모티, 코인테크, 그리고 이노메트리도 이슈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자비스도 괜찮고, 상시 EDP도 좋고, 신흥 SE도 좋고,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찍긴 힘든데, 한번 랠리가 시작이 되면 웬만한 2차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2차전지가 주도를 할지 바이오가 주도할지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나 바이오가 좀 더 세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바이오는 애초에 작년 연말에 올랐다 눌렸다가 이제 큰 상승을 내려가는 어떤 3단계의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2차전지는 바닥권을 다지면서 이제 한번 요렇게 올라오는, 지금 아마 여기쯤, 바이오로 따지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올라와도 내려오는 시세를 보일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도 올라와도 이번 연말쯤에서는 바이오가 미친 듯이 가면서라도, 수급을 뺏어 먹으면서라도 2차전지 조금 그냥 쉬어가는 흐름, 지지부진한 흐름, 저가를 높이는 그런 정도의 시세를 보일 것 같다. 그러면서 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가 한 번 더 마지막 쭉 뽑아내는 그런 시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내년부터, 이번 4분기부터는 2차전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 이것까지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마치 어느 것처럼 이제 조만간 펼쳐질 바이오의 슈퍼슈팅처럼.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차전지가 바로 갈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이렇다는 거. 저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좋은 시세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진짜 지루했거든요. 5월달에 코스피를 봐도 박스권에 가졌고, 큰 그림을 봐도 24년 내내 크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돼서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그 탈피의 신호탄이 오늘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충분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진짜 재미없었잖아요. 이렇게 2월달 초에는 박살내고
또 3월 말에 그나마 숨통 터졌는데 4월달 죽이고 잠깐 요만큼 반등하고 또 5월달에 한 달 내내 죽이고 이제 월말 돼서 살짝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게 요번에는 여기 이런데 걸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쭉쭉쭉쭉 뽑아낼 가능성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길 응원하고 내일 아마 시장 좋을 가능성 높은데 제가 뭐 재밌는 내용 있으면 짧게라도 코멘트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수요일 내일 모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진짜 5월 16일 기준이었거든요. 지금 이 랠리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